말은 그 사람의 생각, 즉 그 사람의 철학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신기하게도 얼굴과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기준이 아니라 얼굴이 밝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온화하고 눈이 맑은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찡그린 얼굴, 무표정한 얼굴, 불만 가득한 얼굴 등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화도 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모르는 타인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미간에 움푹 패인 주름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굳은 얼굴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 좋았던 내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잘 사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영리한 것이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내 나름의 기준대로 살면 그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나아 보이면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면 그만인 것을 오늘 처음 본 사람의 자동차와 내가 가진 차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허울 좋은 문장으로 자신의 비굴해진 마음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백지수표를 잡으려고 현재 주어진 황금 같은 삶을 내팽개치면서 말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의 가치를 황금 100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인 오늘을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백지수표를 위해서 버릴 수 있나요? 아마 바보가 아닌 이상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황금 100돈을 매일 버리면서 언젠가는 채워지리라 자위하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깨진 항아리를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팍 쓰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정작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럼 반드시 피해야 하는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불평불만이 많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현상을 파악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이나 생각을 말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제일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그게 될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왜 아직 안 했겠어?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의견에 대해 일단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언가 태클을 걸 게 없는지 눈을 뒤집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상대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걸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전화라도 하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불평불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본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예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그것 또한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과는 단 한시도 함께 있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을 요즘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꼰대라고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상대의 의견은 그 의견 자체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 요즘 갑질이라는 신종 언어가 나온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돈이 더 많아서, 상대보다 내 지위가 더 높아서, 상대보다 내가 힘이 세서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뉴스에서는 백화점 직원에게 폭언이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과를 강요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무릎 꿇으라는 갑질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흔히 갑질은 나보다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버스의 승차에서 운전기사에게 운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억지를 부리며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람.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음식을 뒤집어 엎는 사람.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이나 카드를 휙 던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뉴스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겠죠. 하지만 우리들은 나 자신을 먼저 뒤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돈이나 카드를 던지는 사람, 얼마냐고 물으며 말 속에서 반말을 섞어 이야기하는 사람 등 이 모든 사람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꼴불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곧바로 분출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보복운전이 그 한 예입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상대 차 앞에다 본인의 차를 거칠게 세우고 내려서 온갖 위협을 가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를 못 내서 안달이라도 난 사람들 마냥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젠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온화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분노조절장애라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분노조절장애의 정확한 병명은 성인 ADHD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소아청소년기에서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소아청소년기에는 사춘기 및 중2병 등의 일시적 행동으로 간주하거나 성격, 훈육의 문제로 삼아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고 성인이 된다면 특정 상황에 노출되거나 하면 보복운전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관점이 내가 아닌 상대였습니다.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스스로는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존중한 만큼 존중받습니다. 저는 살면서 위 3가지 모두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성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탓이다, 너 때문이다, 너로 인해 벌어졌다가 아닌 모든 걸 나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것은 성찰과 반성 그리고 마음을 비우기, 자기중심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 앞길을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마음의 힘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